여기 그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저번 시간에 했던 지문과 오늘 하는 지문에 대한 그 복화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 여기 정리한 복화는 디테일 체크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것도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뜻을 쓰는 걸 할 거야. 내가 여기에 딱 뜻만 지우고 그대로 내버릴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 지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지문 복습하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거나 암기가 덜 된 단어 있으면 암기하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거든? 얘도 다음 시험 봐요? 요거도 할 거예요. 요거도 할 거고 할 겁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해놨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정리를 해서 줄 테니까 복습할 때 좀 잘 보고 같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험범이니까. 우리 뭐 진도를 막 많이 나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31번 보자. 주제를 보면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과학적인 결론을 실수로 잘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하긴 했거든. 잠깐 실수를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믿음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잠깐 실수를 한 게 너무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너네한테 문장을 잘못 해석을 해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곧바로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야, 이게 맞아. 31번이 있는데. 아야, 너 있어. 일단 보자.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해석을 뭔가 잘못해줬는데 너네가 그 잘못된 해석에 꽂힌 거야. 그래서 내가 수정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시험에서 틀려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1번 보자. 1번에 myt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신화, 뭐 고대 신화 할 때 저 단어를 많이 쓰는데 꼭 신화가 아니라도 thinking,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are not only stories,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잘 알려진 통념이 있고 이 미스가 앞에서는 well known의 수식을 받고 뒤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거거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 쓰인 persist라는 동사는 중요한 자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걸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통념인데 오늘날까지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거지. 이게 무엇이냐? is 동사 뒤에서 주격보호로 supposed, 소위 이른바 높은 철분 함유량, 요렇게 앞에서 뒤로 쭉쭉쭉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금치에는 높은 철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잘 알려진 통념이 있다라고 해.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2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레전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두 개의 동사를 써가지고 수식을 할 거거든요. dates back to, 거슬러 올라가서 and 뒤에 originate from, 비롯되는 거. 근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기준은 수식 받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레전드라고 했으니까 dates back to, originate from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장에서 시금치는 높은 철분 함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189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요 이야기가 단순한 요런 거는 문맥상 좀 알아두세요.
계산 착오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생리학자인 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소화 능력, 여러 가지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지금까지 당연한 이야기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를 4번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4번을 보니까 요 사람이 요것도 문맥상 알아둘게. 정확하게 알아낸 건 맞아. 그러면 무엇을 알아냈는지를 대절해서 설명을 할 건데 주어가 100g의 시금치라고 해서 요거 100g 기준으로 수일치를 할 건데 이 문장의 시제를 앞에서는 현재시를 쓰다가 지금 4번 문장에서는 과거에 이 학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장에 있는 determine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절에도 contained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문장은 시제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시금치 100g에 철분 35g이 함유되어 있다 라고 혼자 결론을 지은 거야. 그런데 but 뒤에서 이 사람이 was analyzing, 얘도 과거 시제 was 써가지고 진행형 만든 겁니다. was만 동사가 아니죠. was analyzing까지 동사로 봐야 되지.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야. 뭘 가지고? 말린 시금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금치를 데쳐 먹거나 조리를 해서 먹는데 이 사람은 조리되지 않은 시금치를 가지고 영양을 분석을 했다라는 오류를 범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문장을 여기서 딱 끝낸 다음에 접속사가 없어서 뒤에 분사금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붙입니다.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죠. 혹시 해가지고 요 that이랑 같이 써놨는데 계속적 용법은 that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접속사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 커마 위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거 말린 시금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말린 시금치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뒤에 있는 문장 구조 잘 봅니다. held의 목적어가 iron인데 요거 철분이거든? 근데 이 철분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10 times more이 10배 더 많은 이라는 의미로 요렇게 수식을 해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10배가 더 많은지를 then부터 끝까지 나머지 내용이 뒤에서 같이 수식을 해가지고 어쨌든 목적어는 iron인데 목적어 앞뒤에 비교급을 만들어가지고 길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요런 거는 만약에 써보세요. 뭐 10번째 단어가 뭔지 써보세요. 이 문장에서. 요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똑같은 양인데 fresh, 그러니까 조리하지 않은 싱싱한 상태의 leafy greens라고 해서 잎이 많은 푸른 채소들. 그러니까 뭐 상추가 될 수도 있고 깻잎이 될 수도 있고 푸른색이면서 잎이 많은 채소들은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똑같이 100g을 가지고 성분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금치가 10배는 더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커마 위치 뒤에 이어지는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비교급으로서 뭘 비교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요거 드라이드 스페니쉬, 스피니치 얘랑 요거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내용일치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비록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한 이 오류는 was swiftly corrected라고 해서 이거 수동태예요. was corrected.
그래서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진 거지. 목적어를 빼버렸으니까. 그리고 사이에 문맥적으로 이 단어는 좀 알아놓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수정이 된 게 아니라 빨리 잘못됐다라는 걸 캐치를 해버렸어.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수정된 내용은 was 비동사 뒤에 얘가 혼자서 동사가 아니라 요 for 같은이랑 같이 수동태 동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사이에 as swiftly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s는 원급 비교거든. 그래서 요거 as가 뒤에 이렇게 생략을 하고 있어. 무엇만큼 빨리 잊혀졌는가 라고 해서 as 뒤에 the error was corrected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앞에서 본인의 에러를 바로 잡은 게 빠르게 이루어졌거든. 근데 그만큼 빨리 이 사람이 수정한 내용도 잊혀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한 개념만 사람들 머리에 남아있고 이 사람이 수정한 내용은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게 5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문맥상 swiftly 온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통념이라는 게 확고히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말을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할 거거든. 지금 이 사람의 기원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공통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다가 6번 문장에서 과거 완료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6번 문장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사건의 기준이 7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7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잘못된 통념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는 게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에 얘가 일어났다. 근데 7번 문장이 과거 시제 동사를 쓰고 있으니까 얘보다 먼저 일어난 얘를 과거 완료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 시제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자리에 과거 완료가 왔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봅시다. 그래서 7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뽀빠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장이 과거 시제를 쓸 거기 때문에 수식하는 동사도 과거 시제를 쓴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슈퍼 휴먼 스트렝스 초인적인 힘을 얻은 거야. 무엇으로부터? leafy greens라고 해서 푸른잎 채소들로부터. 그리고 and 뒤에서 동사 하나 더 수식할 거거든.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씁니다. 방어를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제기대명사를 쓸 건데 이게 왜 제기대명사를 쓰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who를 썼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원래 이 who 자리에 오던 단어가 수식반은 뽀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있어야 하는 뽀빠이랑 목적어에 있어야 하는 힘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요 자리에 제기대명사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재현이 이해됐어? 안 됐잖아. 진짜 이해됐어? 저는 살짝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다시 설명해줄게. 그 I love me 요렇게 쓰면은 고등학교 졸업했다면 안 되죠? myself. 그치 myself라고 써야지.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나를 가리킬 때 목적어에 제기대명사를 써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에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문장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내가 문장 두 개를 썼는데 이거 쓴 이유가 7번 문장처럼 뒤에 있는 문장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거든. 뽀빠이가 기여를 했다라는 문장과 뽀빠이가 스스로를 보호했다, 방어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이어지는 문장의 얘랑 같은 인물을 가리켜서 생략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후 쭉 요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후가 오든 대시 오든 위치가 오든 요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하는 명사의 뜻은 요 수식받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자리가 주어고 얘가 뒷밴드의 목적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뽀빠이랑 힘셀프랑 같은 남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제기대명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자리 되게 중요합니다. 고치라고 할 때 딱 틀리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강철 주목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했던 이 사람이 동사를 contribute라고 쓸 건데 얘도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얘가 자동사라는 건 아까 앞에 나와 있던 persist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됩니다.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기여했는지를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쓰는데 그 통념의 endurance 요런 단어는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왜 요 단어가 이 자리에 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금치를 먹고 막 힘이 막 부글부글 났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시금치는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 사람들 머리에 남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리에 안 남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잘못된 개념이 오래 유지되게끔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endurance라는 명사를 가지고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내용을 정리해놓고 넘어가자. 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왜 안 뜨지? 어? 32번 넘어갈게. 오늘은 되게 짧네요. 맞아. 저번 시간보다 어렵지 않아요. 빨리 와. 32번 보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정확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문에서 중간에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몇 번 일어났는가 라는 거를 나름 머릿속으로 어림 짐작하는 능력을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몇 번 일어났지? 이게 한두 번 혹은 10번 미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짐작해서 거의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똥 이거 한 번, 똥똥 두 번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통해서 너가 지금 몇 번의 숫자를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24번까지 가르친 거야. 똥똥똥똥똥똥 24번까지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똥똥똥똥똥 이거 몇 번 눌렀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들이 몇 번 안 눌렀을 때는 잘 맞추더니 24번에 가까워질수록 24라는 숫자를 말 못하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숫자를 말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반복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확성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주제로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림수 짐작 능력이 뭔지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주어가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이고 이게 어떤 건지를 요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테크니컬 텀이고 동사는 얘랑 스위치를 해가지고 is가 되니까 그 뒤에는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할 거거든. 그래서 used 걸 겁니다. 목적어를 가지지 않고 수식을 하니까 수동의 의미로 수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과거 분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전문 용어인가 라는 걸 뒤에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하는 거야. 동물들의 판단력을 숫자에 대한 판단력 그러니까 너가 숫자를 얼마나 잘 카운팅하니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전문 용어가 저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번 문장에 주어가 what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불완전하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가리키는 주어 is은 어림수 짐작 능력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공하지 않는 것 목적어가 없어. 그것이 정확성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도 키워드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항상 제시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정확성을 제공을 하지는 못한다.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에 이시 가리키는 것도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it 뒤에 동사 should가 있고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 수동태를 쓸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이 능력이 뭘 보여주냐면 에러가 어떤 특징의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의 패턴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뭘 가지고 에러의 특징을 보여줄까? with 뒤에 discrimination 얘가 여기에서 판별, 구별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뒤에 ing를 가지는데 요 구조를 전치사 미안해. 수식한다 보세요. 이거 동명사라고 하려 했는데 수식한다 봅시다. 요렇게 현재 분사 수식한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한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되는 구별을 가지고 그 구별 능력을 가지고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전제가 as 뒤에서 quantities 그 숫자의 양, 숫자의 크기가 get bigger 더 커지는 상황에서의 정확도를 말을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덜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less가 오는 거랑 그 전제가 수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맥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에러라는 거는 숫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구별 능력과 함께 에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and가 this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러한 에러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다른 동물 종들에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하고 테스티드가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실험을 하는 그런 모든 동물 종들에게서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비슷한 에러 패턴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문장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번 문장에 일단 먼저 붉은 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의 동사를 태를 쓸 거거든? 근데 이 동사가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구별하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from 전치사를 같이 쓸 거야. from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숭이들은 1과 2, 2, 3, 3, 4, 4, 5. 그러니까 이 숫자 차이는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but 뒤에서 실패하기 시작한답니다. 여기 but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앞에 있는 얘랑 연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실패하기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실패했냐면은 5 이상의 숫자에서부터는 실패하기 시작을 했대. 두 번째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얘가 어떤 앤지를 뒤에서 요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고 lear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니까 눌러라고 배웠던 쥐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무엇을? 레버, 버튼을. 얼마만큼? given number of times가 부사예요. 정해진 횟수만큼. 그래서 내가 숫자로 말한 만큼만 버튼을 눌러 라고 학습이 되어 있는 n과 근데 불러주는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숫자 4에서 24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쥐가 그 다음에 became 동사를 이렇게 가진다 생각해 주면 돼.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는 거는 동사를 알아보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 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얘는 비동사랑 사실상 같기 때문에 뒤에 less and less precise가 주격 부호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현저히 뚜렷하게 점점 덜 정확해지더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대답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그래서 여기서도 문맥상 increased 이거 좀 잘 봐줍시다. 그래서 4에서 24까지 숫자가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얘네들이 버튼 누른 횟수랑 입으로 말하는 숫자가 계속 안 맞아. 근데 by the top end of라고 해서 어떠한 것의 상한선, 최고 수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범위의 최고 수준에서라는 말은 한 숫자가 24까지 올라갔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 부분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쥐들은 요거 우드 요거 좀 알아두세요. 이거 지금 조동사거든. 과거의 습관을 말하죠. 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 과거에 한 실험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과거에 실험을 하면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출하곤 했다라고 해. A spread of numbers 수치의 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4라는 숫자 주변에 있는 숫자의 분포를 산출한다 라고 해서 나머지 around the target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목적어를 해석을 할 건데 요거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 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영어 문장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결론을 낼 건데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절을 먼저 해석을 할 거거든. 요거 접속사 when이 we are 이라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을 하고 뒤에 testing 현재 분사로 시작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분사 구문인데 we are를 생략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감각의 정확성 이것도 좀 문맥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동물들은 숫자 카운팅을 얼마나 잘할까?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할 때 size of numbers 숫자의 크기가 matters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matter이라는 동사도 자동사로 되게 중요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숫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네. 손이 진짜 이해됐어? 무슨 내용인지. 아 이게 무슨 이해됐어? 확실히. 좀 쉬다가 얘들아 33번 얼른 보고 뒤에 숙제 검사랑 좀 문제 좀 풀다 마칩시다. 이 지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생각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하는 생각이겠지?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건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을 양방향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관계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정상이라면 어떤 감정이 가만히 있다가 들지 않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은 엄청 들뜬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생각을 했거나 그 일을 겪고 경험을 하고 내가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우선 일어나면은 이 생각과 맞는 감정이 일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학교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는 감정을 일단 느꼈는데 이 감정을 느끼고 나서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분 좋네 학교에 가야지
학교에 숙제 안 한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학교에 가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다. 학교에 가자. 학교에 숙제 안 함. 슬픔.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그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진다라는 거를 양방향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게 33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1번 문장 가서 봅시다. 요런 거 한 번씩 마포공에서 문제 낼 때 있거든. 전치사랑 접속사 헷갈려. 오씨 떠들지 마. 씨. 강령 앞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떠들면 다음 시간부터 불리야. despite는 in spite of랑 같은 말이고 뭐또 요런 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작년에 실제로 마포고에서 저 despite 자리에 막 더욱 요렇게 잘못 썼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저 자리가 어법적 오류가 있다라는 걸 잘 못 찾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건데 문제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비유 표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depicting 현재 분사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감정을 무엇의 반대로서 묘사하냐면 이런 단어는 문맥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별개다. 요러한 문화적인 비유는 여기 is 동사가 떨어져 있거든. 요런 거 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is 온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is를 쓴 이유는 주어가 트로프 단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것은 키 빌딩 블럭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해요. 감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그리고 중간에 커마 사이에 요 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인지 이꼴 요거 이꼴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를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헐 미안해. 오씨 얘가 주어다. 어씨 좀 이상하다. 미안해. 요거 다시 정리하면은 감정을 생각이랑 별개로 묘사를 하는 비유 표현이 있대.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인지라는 게 합리적 사고를 사실상 거의 똑같이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생각은 감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요렇게 1번 문장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저 코그니션이라는 게 뭘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what이 왔다라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불완전한가 보니까 주어, 우리, 그 다음에 뒤에 동사구 표현 써놨습니다. refer to, 목적어 A, B. 근데 이때 refer to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에 빠져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가지고 코그니션이 뭔지를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thinking이라고 여기는 것, 인지라는 것이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를 이번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주어에 how를 썼다라는 거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 think가 about 전치사 붙으면 이게 자동사가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다. think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전치사 of나 about이랑 붙으면 얘가 갑자기 자동사가 돼. 그래서 얘를 지금 자동사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 상황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은 동사는 단수 취급, shapes. 이거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게 명사절 주어이기 때문이죠. 문장을 주어에 썼다. 그러면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emotions, 감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리뷰 테스트의 they left랑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지문에서는 emotion 뒤에 주어 동사만 가지고 내가 수식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이 감정들은 echo back to, 다시 영향을 미칠 거다. 얘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겠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뒤에 이유를 써줄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아까 주어에서 얘기했던 것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시 감정이 영향을 준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었는데 그 감정이 또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또 감정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을 2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손 이해됐어? 너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 좋은 생각하면 기분 좋아. 나쁜 생각하면 기분 나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너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생겼잖아.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뒤에서 자꾸 뭐라 하는데. 어? 뒤에서 자꾸 뭐라. 아니 내 말이 생각을 해서 감정이 생겼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가 감정이 생기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또 감정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감정이 생겼는데 그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든 거야. 또 감정을 느끼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2번이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문장이 3개인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순서대로 번호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정법인데 이 가정법 if절 안에 컴마를 생략하고 분사구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너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뭘 생각했는지를 thinking 뒤에서 목적어, 접속사 생략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You are bad at taking tests 라고 해서 너가 시험을 잘 못 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나 시험 못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3번에 있는 your anxiety,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4번 문장에 you don't feel good, 너가 기분이 좋지 않게 되겠지 당연히. 너의 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험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준비를 안 했겠지. 그래서 걱정을 해서 진짜 시험을 못 봤겠지. 그거를 지금 여기까지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을 본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니까 그 사실이 becomes evidence, 증거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를 전치사 for 뒤에서 동명사 continuing을 써가지고 연결했다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지. 무엇을? 너가 시험을 잘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글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3, 4번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이지?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지문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을 5번부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3, 4번에서 말한 이러한 방식으로 there is 이거 is가 줄여서 쓰인 거죠. 얘는 뒤에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라고 해서 이거 동명사예요. 이거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아까 명사절도 단수 취급인데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도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동사를 there is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there is가 동사예요. 얘가 there is의 줄임말이라서 is 동사를 쓴 거지. 그래서 단순히 감정과 인지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5번 지문에 해석을 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두 개는 항상 붙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5번 문장의 내용을 6번에서는 어떻게 주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by directionality 서로 영향을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거나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인지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의 이런 양방향성은 단수 취급을 하니까 allow에 s를 붙여야겠지. allows 가능하게 한다. 근데 얘가 오형식에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아까 리뷰 테스트의 unable도 얘기를 했지만 allow도 대표적으로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요런 거도 좀 빈칸으로 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들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느끼는 불안함도 엄청 클 건데 좀 불안하긴 한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불안감이 나에게 막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changing the way가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수익 이렇게 예준아 전 가야지. 미안합니다. 요 way가 we think가 목적어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7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르게 생각을 함으로써 요것도 방금 전에 표시한 부분을 반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저기가 빈칸이든 여기가 빈칸이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르게 생각을 함으로써 나는 get nervous sometimes 때때로 가끔씩만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나 더 뒤에서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나는 여전히 괜찮은 시험 응시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that nervous feeling 이 불안한 기분은 jus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이래가지고 시험을 친다라는 기대감이네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해석한 이 문장들은 다르게 생각을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을 생각할까 라는 거를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진짜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불안한 감정이 뭘 의미를 하게 되냐면은 나는 시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는 거를 의미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you can work.
너는 작동시킬 수가 있어. 그러한 경로를 어떻게? To your advantage. 너에게 유리하게. To 소유격 advantage가 유리하게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너에게 유리하게 그러한 생각, 감정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pathway 이런 것도 알아둡시다. 일단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